안녕하세요. 세상의 두 번째 인연 이을 유튜브 채널 치과의사 전문의 천주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원장님의 전문 분야, 오늘의 주제는 교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인터넷에 보니까 교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원장님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 보시면은 단기 3개월 교정, 앞니 교정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교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교정이 병원마다 치료기간이 다르다기보다 환자분들마다 치료기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치아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교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어떤 환자분들은 1년 반, 어떤 환자분들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분들마다 차이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런 3개월 단기 교정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의 상태마다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할 경우에 얼마나 치료 기간이 걸릴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진단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 이를 보고 내가 삐뚤거리는 정도가 심한지 아니면은 금방 3개월 만에 단기 교정으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턱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반대로 물리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치아 교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아 교정으로 주걱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아래 치아들을 뒤쪽으로 당겨서 반대로 물리는 것을 개선하게 되는 건데요. 이 치료 과정의 단점은 턱 끝은 그대로 있고 치아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들의 컴플렉스가 턱 끝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통 성형이라고 말하는 양악수술인데요.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이 심한 경우에 보통 저희가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턱 자체를 옮겨놔서 반대로 물리는 걸 개선하기 때문에 치아 이동뿐만 아니라 위아래 턱 관계를 맞춰줘서 전체적인 얼굴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상담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이거 역시 내가 심한 주걱턱인지 아니면은 교정으로 가능한 건지 여부를 치과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셔야 합니다. 교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미관상으로 교정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정교합이 없고 치아들이 톱니바퀴처럼 짝짝짝 잘 물리고 있지만 돌출입인 경우에 미관상의 이유로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 위치가 잘 맞지 않거나 턱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정을 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미관이 좋아지는 심리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게 교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턱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너무 큰 경우나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너무 작은 경우에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턱 관계가 잘 위치하고 있지만 영구치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이런 치아가 맹출할 공간이 좁은 경우에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주걱턱이다 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은 6세 전후로 해서 무조건 교정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투명 교정이라는 거는 투명한 장치를 장착했다가 뺄 수 있는 그런 교정을 보통 말하게 되는데요. 이 교정의 가장 큰 단점은 환자분들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길 깐다고 하잖아요.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아무리 불편해도 교정 장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만 교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교정 기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를 투명 교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나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일 있어 뺄래 너무 불편해 라고 하면은 장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정 장치를 뺀 상태에서는 교정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환자분들의 저희를 잘 따라와주는 그런 컨트롤이 잘 되지 않으면은 교정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의료 쪽 연구도 있고 재료 쪽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많지만 확실하게 이런 방법들을 썼을 때 진료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를 자주 만나러 오시고 교정을 체크를 잘 하셔서 교정 장치가 떨어졌는지 또는 교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정을 위해서 넣었던 철사가 굽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정기 체크를 잘 오시면은 가장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의료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60대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교정만 진행을 한다면은 크게 제한 없이 소아에서부터 60대 환자분들까지 교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면이 잇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잇몸 상태가 좋아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대 분들이라도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조심스럽게 교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60대 환자분이지만 잇몸 상태가 좋다면은 어떤 제한점 없이 교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잇몸 상태가 괜찮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한다면은 교정과 잇몸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일반 환자들보다도 약한 힘을 이용해서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교정하게 되면은 안 하실 때에 비해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뻐지려면은 참아야 되죠. 많은 불편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교정 장치, 브라켓을 붙이게 되면은 치아를 살살살살 흔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역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붙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그 불편감이 길게 가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도 가기도 해요. 그리고 교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기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조금 강한 철사로 바꾸거나 고무줄을 바꾸게 되면 다시 교정력이 강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한 달 주기로 불편감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가장 그 불편감이 시작한 한 달 동안 가장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동안 살이 쭉 빠지셨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다 적응하셔가지고 다시 살이 많이 찌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불편감은 발음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장치를 붙이는 브라켓의 경우에는 발음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데 요새는 설측 교정이라고 해서 입 안으로 붙이는 장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측 장치를 붙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혀가 움직이는 공간에 장치가 부착되기 때문에 발음이 적응되는데 기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정도 저희가 적응 기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시면은 대부분 원래 발음하시던 대로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교정을 시작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충치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장치를 붙였기 때문에 장치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환자분들 스스로 칫솔질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데요. 교정을 시작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충치 관리이기 때문에 장치 사이사이 칫솔모가 다 닿도록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교정치료 한 곳에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교정치료 전 상태,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끝난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교정치료를 진행해 주신 선생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정치료를 진행한 그 병원에서 계속해서 정기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을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은 원래 치료하셨던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교정 치료 과정들을 모두 가지고 병원을 옮기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치과라고 하면은 모든 치과 선생님이 다 동일한 전공을 하셨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과에도 전공 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진행하셔야 한다면은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환자분들이 교정을 전공한 선생님에게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정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쵸, 맞습니다. 그 이을치과 의원 찾아가면 되나요?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더 이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 진행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교정을 하셨던 분들, 이 모든 분들께 오늘 제 답변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 너무나 큰 도움 된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엘과 새로운 인연 시작해주세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천주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